먼저 그 증인 지금 구속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소돼 있고. 예, 기소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한 번도 안 하시고 다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오늘 이제 진술을 거부한다는 뭐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시고 저 지금까지 진술 거부를 한 번도 안 하고 다 했습니다. 다 하셨고 또 자수서 내셨잖아요. 예, 자수서 냈습니다. 그 제출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자수서를 제출한 이유는 첫 번째 계기는 12월 5일 날 김용인 전 장관이 저한테 이 비화폰이 이거는 녹화가 되고 이제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얘기를 5일 날 저녁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 얘야 707이나 얘야 여단장 지휘관들이 모든 상황이 다 처벌받는 소리가 저한테 막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자수서를 진실되게 써놔야 제가 이후에라도 제 기준점이 돼서 안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놓고 그거를 기조로 계속 동일한 진술을 해왔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기억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에 제 기억으로 쓰다 보니까 시간의 편차가 있거나 내용이 조금씩 용어 바뀌는 게 어떤 거는 조금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 기준점을 제가 명확하게 잡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써서 제출하고 그 방향과 내용에서 그대로 지금까지 진술해 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날 그러니까 12월 4일 00시 30분에 이제 대통령하고 통화한 그 당시 상황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707 단장인 김현태 단장은 국회에 직접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화상회의 시스템 연결이 안 돼 있었고 비화폰 통화만 가능했죠. 그게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공수 단장 이상현 단장은 그때 국회에 가긴 갔는데 차량 안에 있어서 그 화상회의가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그 1공수 지휘통제실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일야단장 차량 스피커를 통해서 같이 나오게끔 그렇게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화상회의가 연결된 건 아니고 화상에 나가는 목소리가 목소리가 예. 거기 들렸다. 예. 그 다음에 노재현 중령이 누군가요? 법무실장입니다. 노재현 중령은 사령부 그때 법무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전사 법무실장. 예, 특전사 사령부 법무실장입니다. 법무실장이었죠. 그 다음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이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계엄사령관이었고, 예,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차례로 이렇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 예. 00시 30분에 이제 대통령이 증인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예, 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통화 내용이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 증인이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하냐면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 건이라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이거는 그 지시를 듣고 그냥 증인이 생각한 거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건 아니죠. 예, 그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특임단장 참모들한테 논의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 그랬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김현태 단장하고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나요? 비영배 단장한테 테이저건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테이저건을 써서 그 부분이 되냐라고 했더니 김현태 단장이 저한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테이저건 쓰면 위험해서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바로 했고,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중지 지시를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한테서 아까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대부분 출발해서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나, 해야 되나, 저 행위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런 논의도 해보고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증인이 지금 갑자기 공포탄 쏴야 되나 테이저건 쏴야 되나 전기 끊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건데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증인이 그 생각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무슨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이걸 해야 되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00시 35분에 이제 김용현 장관이 비화폰으로 증인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때 그때 워딩은 또 어땠는지 이게 말이 자꾸 바뀌어서 지금 검찰 조서에는 국회의사당 문 빨리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돼 그게 있는데 이제 김용인 전 장관 어딩은 제가 그래서 자수서에서도 지금도 거기다 가로 열고 뭐였냐면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장관은 대통령과는 제가 2번밖에 통화했기 때문에 워딩을 기억하고 있는데 김용인 장관은 제가 10여 차례 이상 계속 통화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은 김용현 장관이 기억나지 않는데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현 장관이 어떻게 말했다고 딱 집어서 얘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고 나서도 또 이제 김현태 단장하고 또 통화를 했죠. 김현태 단장하고는 그 뒤로 10여 차례를 계속 통화했기 예, 때문에 계속 통화했고 예.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나가 있던 그 1여단장 이상현 단장하고도 또 통화를 한 거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증인이 그 김현태 단장한테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죠. 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김현태 단장도 그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줘서 예. 그럼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때 법무실장 노재현 중령이 뭐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법무실장이 저 우측 끝에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사령관이 그거는 사령관 권한이 아니고 계엄사령부에서 무기 사용 승인에 대한 이 지침을 받고 내려와야 됩니다.라고 저한테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조언을 듣고 옆에 있는 참부장이 너한테 야 계엄사령관 전화 좀 연결해 봐라. 그래서 계엄사령관 제가 직접 전화를 제가 했고 하면서 무기 사용 공포탄 테이저건 비살상 무기 사용 승인에 대한 이 지침이 필요하다. 이 말을 대화를 했는데 그 과정상에 전달 과정상에 제가 이걸 사용 승인을 건의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그쪽 받아들여 해서 그거는 제가 12월 10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는 의사소통하면서 이거 뭔가 오해가 생겨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충장도 그거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서 끝났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밑에 사용 중지를 해놨기 때문에 밑에 전파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쭉 갔습니다. 예. 그 이제 그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이제 진술을 한 게 있어요. 이제 거기를 보면 00시 50분 경에 그러니까 아까 그 국방부 장관이 증인에게 전화한 게 00시 35분인데 지금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00시 50분 경에 그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 해서 그 전화 내용은 뭐냐? 국회의 병력, 그러니까 군인, 국회의 병력, 그 다음에 경력을 증원해라. 이제 그거를 이제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00시 50분. 동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증원하라고. 증원하라. 예, 증원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병력하고 그러니까 군인하고 경찰을 증원하라고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 바로 직후에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국회에 경력을 증원해달라, 그러니까 경찰을 더 증원해달라 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그 전화를 받고 그걸 막 끊었는데 증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현 상황에서는 테이저 건과 공포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예하부대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이 결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증인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그건 있어요. 말이 예하부대 김현태 단장도 건의 받으면 거기서 제가 건의를 받는 건데 김현태 단장은 저한테 제가 그 워딩 분명히 기억했잖아요. 사람 많아서 위험해서 안 됩니다라고 해서 안 된다고 건의했지 그거를 저한테 사용하겠다고 건의를 들어온 게 아닙니다. 분명히 중지시켰고 그 승인 지침을 법무실장이 계엄사령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렸듯이 왜 예하부대에서 제가 사용 승인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계엄사령관한테 건의한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좀 기억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랬더니 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우선 기다려라 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합참차장, 정책실장, 비서실장하고 상의를 하고 한 1분 정도 상의하고 바로 이건 안 된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증인에게 다시 전화해서 사용하지 마라. 예, 이렇게 전화했다는 그 건데. 순서 맞습니다. 중간에 예, 그렇게 그렇게 전화 얘기하고 받았습니까? 끊고 다시 전화 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 그 공포탄 테이저건이라는 그 이런 논의 자체는 그 당시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거 제가 707 특임단장하고 그 부분들을 논의를 했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때 중지시켜놓고 있다가 지금 법무실장이 저한테 갑자기 그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전화를 하게 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시가 없었으면 증인이 그런 생각을 할 리도 없었다는 예, 거고요. 그 상태에서 법무실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그 상황에 그냥 그대로 쭉 갔을 겁니다. 예.